네, 집중 분석 순서입니다. 박병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 기자, 우리 지역에서 오늘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해외 유입 확진자 사례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늘 확진자 중에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우리 지역도 해외 유입을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의 성격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이 확인된 4명 중에 대전에서 1명, 천안에서 1명, 그래서 총 2명의 유력한 감염 경로가 아일랜드와 영국 같은 유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닷새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확진된 확진자가 15명인데 그중에 6명이 유럽과 미국, 필리핀 등을 다녀온 이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40%가 해외 유입 사례인 셈인데 국내발 확진 사례는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와 교류가 활발한 미국, 유럽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나오는 양상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최근에 올림픽 연기가 공식화된 일본에서도 공교롭게도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지역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오늘 확진자 중에 이제 주목해볼 지점이 10대 고등학생이 있다는 점이고요. 네. 특히 이 학생이 지역의 입시 학원을 다닌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또 다른 지역 확산 고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확진된 3명 가운데는 10대 고등학생 1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대전 둔산동의 한 입시 학원에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학원은 대학 입시와 재수 전문 학원인데 교육부 권고에 따라서 처음에는 잠시 휴원을 했다가 지난주부터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원생은 한 700명 정도 규모인데 예. 대전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학 중인 최근에는 300명 정도가 다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이 학생과 밀접 접촉한 17명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천안 지역의 줌바 댄스 수강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 고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학교 개학을 이제 3번이나 연기했고 최근에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학원에서는 왜 수업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휴원을 강제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하다 보니까 처음에 문을 닫았던 학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된 상황에서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과에는 수업을 좀 해달라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요. 학원 문을 계속 닫아놓을 수만은 없다 보니까 문을 여는 학원들이 늘고 있는 건데 대전시가 최근에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휴원하는 학원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사실 이게 학원 입장에서 보면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매달 수백만 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 텐데 네네. 이게 50만 원이 크게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달 초만 해도 지난 3일에 대전 지역 학원과 교습소 한 3,700곳 중에 60% 정도가 문을 닫았었는데 그제 기준으로 휴원율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곳 중에 9곳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학원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개학 연기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일단은 개학 예정일이 4월 6일이니까 현재 한 열흘 정도 뒤에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네. 학교 내에서의 조치는 충분한 상황인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내에서 감염도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어제 개학을 앞둔 한 세종의 초등학교를 찾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교실 크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책상을 최대로 띄워놔도 60cm에서 70cm 정도 띄우는 게 최대치였고요.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의 예방 장치가 마스크일 텐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현재로선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개학을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최근 중국 방역 당국이 내놓은 개학 방침을 우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은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시급성을 따져서 총 5단계에 걸쳐서 계약 방침을 세웠는데 가장 먼저 그 계약을 하는 학생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입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중학교 3학년생,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들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또 계약을 하더라도 학년별로 좀 엇갈리게 등교하도록 만들었고, 대학은 4번째로 개강을 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유치원생들을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 완치자 상황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99명이고요. 이제 한 명만 더 있으면 이제 2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31명, 세종이 44명, 충남이 124명인데요. 이 중 완치자가 대전에서 9명, 세종에서 8명, 충남에서 68명 등 총 85명이 완치가 돼서 완치율 4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따라서 현재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14명이고요. 특히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확진자 101명 중 64명, 64%가량이 완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집중 분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